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악하는 농부. 지난 영상 잘 보셨어요? 이 디피코의 포트로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하면서 진짜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.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 후기를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편집을 딱딱딱딱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뭐 이런 거 다 이제 쓸모없는 말, 뭐 중복되는 말 이런 거 주제별로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. 2차 구매하신 분들, 또 구매 예정이신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렛츠고!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4계절을 다 경험했다고 했죠. 이 차에 대한 장점, 단점 여러 가지 많이 앞에 영상에서 소개했지만은 그 단점들을 다 100%는 못했지만은 일부 개선을 했어요. 자, 가장 첫 번째로 교체해야 될 거 뭐냐면 블랙박스입니다. 이 블랙박스요. 작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. 자, 이거에 대한 용도는 블랙박스 역할 뿐만 아니라 후방 영상도 볼 수 있게끔, 저처럼 이렇게 탑형인 차들 같은 경우는 뒤에 막혀 있잖아요. 어떻게 사이드 mirror만 가지고도 볼 수 있겠어요, 그쵸? 그래서 이 아이템은 참 좋았어요. 그런데 단점이 뭐였냐, 오작동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블랙박스나 있겠지만은 화면은 다른 일반 블랙박스에 비해서 넓게 나왔지만은 인치수가, 이게 화면 꺼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이 좀 높았습니다. 차가 어느 위치에서 오는지를 너무 조그맣게 보여서 블랙박스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특히나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.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던가 펌웨어라던가 그게 없다 보니까 전방만 녹화가 되는 거예요. 사양은 나쁘지 않아요. 전방 FHD, 후방 HD. 후방 영상 볼 때 좀 불편감이 있었고, 또 야간에 라이트, 이게 블루라이트 기능이, 차단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눈부심이 너무 심했더라고요. 룸밀러형 블랙박스로 교체를 했어요. 예전에 맨 처음에 제가 첫 차 샀을 때가 봉고3입니다. 봉고3 때부터 룸밀러용 블랙박스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때 이제 구매를 했는데, 그러니까 20만원대 사이에 있는 제품을 샀어요. 그때 어떤 제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, 근데 그 블랙박스도 후방 영상이 잘 보이니까 좋긴 했는데, 근데 그 블랙박스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이 블랙박스와 똑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, 특히나 밤에 라이트, 뒷차 라이트 이렇게 보면 눈부시고 녹화가 되긴 하지만은 차 넘버가 이렇게 식별이 안 돼 가지고,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거 대처하는데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. 여러 종류가 쫙 나옵니다.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은 제가 추천드린다면은 저는 이 제품으로 했어요. LX3 파인뷰. 룸밀러 모양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거. 왜 그랬냐면, 첫 번째로 에이스가 3년이에요 3년이고 화면이 되게 넓고 블루라이트 차단이 제대로 돼서 밤에 뭐 뒤에서 라이트가 있어도 차 넘버가 보일 정도로 선명하고, 그 다음에 눈부심에 대한, 눈에 대한 피로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해서 산 게 아니라 리뷰를 보고,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의 이제 리뷰들을 보면서 어떤 블랙박스, 어떤 룸밀러형 블랙박스가 괜찮은가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이 제품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추천드린다면 유라이브 쪽에 M3000이라고 있어요. M3000. 그 제품도 이제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. 후진할 때 후방 센서가 없어요. 22년형에는 나옵니다.
올해 구매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. 뒤에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. 근데 작년 제품들은 없어요. 후방 센서를 달았어요.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다양합니다. 뭐 진짜 저렴한 거는 뭐 만 몇천 원, 2만 몇천 원 이런 것부터 해서 비싸봤자 10만 원 안팎입니다. 그거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카센터 정비 공장 가서 해서 이제 공인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. 세 번째 뭘까요?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 보조 배터리입니다. 보조 배터리. 이 차를 움직이기 위한 주 배터리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가 문제입니다. 이게 한겨울에 영하로 떨어지잖아요. 단 하루 안 타고 그냥 서 있잖아요. 그러면은 주 배터리 양은 그대로 있어요. 충전기 꼽아 놓고 있다 보면은 뭐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배터리 소모량은 주 배터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.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뭐 히터를 튼다거나 그랬을 때 소모량이 빨리 감소하는 것 뿐이었지. 왜냐하면 공조장치가 이게 한 350V인가 380V에 1200W 1200W 1.2kW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특히나 이 시동을 걸 때 있잖아요.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점프 이제 휴대용 점프 스타터 그것도 갖고 있었고, 보조 배터리가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가잭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해서 전기를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동을 걸 때가 중요하죠. 그런데 하루만 안 쓰면 그냥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. 그런데 납산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, 산업용. 그러다 보니까 점프할 때마다 수명이 줄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용량이 작아서 영하만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이게 배터리가 많이 소모돼서 겨울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. 어떤 게 떠올랐냐면 캠핑. 요즘에 차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, 캠핑 같이 쓰려면은 좀 대용량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로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도 뭐 24시간 365일 켜놔도 문제가 안 되고,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참 금액적으로는 부담되는 것들이 많잖아요. 똑같이 단골 카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안 사도 된다. 25만원에 200A짜리 똑같이 납산 배터리, 좀 시동 거는데 이제 문제도 없을 거고, 그래가지고 올 겨울도 좀 넉넉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, 오히려 이제 캠핑용 형식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보조 충전기 같은 경우도 구매를 했고요. 점프를 안 해도 그냥 자동차 충전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충전을 해도 되고, 시동이 안 걸릴 때는 미리 충전을 해놔도 되고,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서 뭐 진짜로 캠핑 가거나 할 때 전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인버터만 구매를 해서 거꾸로 사용할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구매해 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. 차를 둘러볼게요. 우선 첫 번째로 무선 충전 휴대폰 거치대,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.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태블릿 갤럭시 탭 A8, 이거 셀룰러 버전을 해서 구매를 해서 무료로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, 제가 부업으로 그래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, 음식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쏠리다 보면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조립을 한 거고요. 차에다가 쓰레기통 이런 것도 구매를 했고요, 다이소에서.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블랙박스, 파인뷰사의 LX3 모델입니다. 그다음에 요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게 후방 감지 센서 디스플레이입니다. 몇 미터 남았다, 몇 미터 남았다 이게 해서 삐삐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, 이거를 이제 한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차 내부는 이렇게 리뉴얼을 했습니다. 자, 시동을 켜봅니다. 여전히 여기는 좀 느려요, 부팅이. 아이고. 업데이트 했습니다. 펌웨어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보, 교통 정보 사항을 알려주는, 자동으로 업데이트
해줬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후방 영상이 이렇게 보이시죠? 시동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. 이렇게 지금 보신 대로 룸밀러가 좀 제가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조율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 대한 이 시야가 가고 딱 봤을 때는 그거보다 진짜 선명한 그 거울 반사 같이 이렇게 제가 촬영하는 장면이 보이다 보니까 진짜 훨씬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블랙박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메모리 SD카드 장착했죠.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. 그 파인뷰 홈페이지 가서 그 프로그램만 PC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 업데이트라는 게 다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안전 운전 도움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에서 보듯이 속도 제한, 신호 위반 이런 제한,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 기본에 대한 안전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. 기존에 있는 저가 영이든 뭐든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차에 장착됐던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지는 됩니다. 감지는 되는데 그거는 앞에 카메라가 센서를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, 여기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GPS 신호를 이용해서 그 GPS 자리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,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, 이런 거를 안내를 합니다. 그게 장점이에요. 그것을 또 화면에 띄워놔 줍니다. 60km 나가면 60km 단속구역,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미지. 그래서 이 제품을 한 거고요.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후진을 할 때 보통 룸밀러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주차 라인이 이렇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차의 메인 디스플레이에 주차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후진할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겸사겸사 보고 사이드 밀러도 좌우로 살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나쁘진 않네. 아마 다른 회사 제품 중에서도 이제 GPS 신호로 해서 하는 게 분명히 있고 주차 라인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서.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. 문이 열려 있죠. 계속 왜 열어놓을까요? 촬영 때문에? 아닙니다. 작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리 완충이 돼 있고 시동이 꺼져 있어도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. 뭐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건 아니지만은 주 배터리가 약간 미세하게, 여기 보시면은 막아놨죠. 그 전에는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. 여기하고 여기하고. 작년 모델은 이게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움직여져요. 근데 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누누이 말했다시피 AS가 끝내준다고. 그러다 보니까 이 문에 대한 결함이 있었어요. 결함이 있어가지고 AS를 맡겼어요. 그래가지고 하는데 부속이 없는 거예요. 없다 보니까 교체를 22년형에 맞게 바꿔준 거예요. 예, 이 정도로 최고예요. 자동차 등록증에는 경영 화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차종이 왜 초소형 화물로 안 하고? 이게 이해가 안 돼. 왜 이렇게 해야지? 이 국토부 개선해야 돼.